반갑습니다.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3학년 과학교사 안은숙입니다. 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교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학교 홈페이지와 EBS 온라인 클래스 이외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질 변화의 예이다. 각각을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고요. 화학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변화입니다. 물리변화의 예에는 크기 변화, 모양 변화, 상태 변화가 있었고 화학변화는 이제 그 성질이 변하는 예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버터가 녹았다. 네, 융해라는 상태 변화죠. 자, 상태 변화는 무슨 변화인가요? 물리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은수저가 검게 변하였다. 색깔 역시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은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다른 물질이 되었죠. 그래서 2번은 화학 변화입니다. 자, 3번, 김치가 씌어졌다. 맛이 변했네요. 이건 역시도 화학 변화죠. 자, 4번 종이 접기를 하였다. 모양 변화네요. 그럼 물리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달라지지 않는 건 뭔가요? 네, 원자의 종류와 개수였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다른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같고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면 원자의 배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화학 변화. 그리고 그 분자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네, 새로운 물질이 된다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뜻이고 그 성질은 분자가 뛴다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분자의 종류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니은, 니을은 달라지고요. 네, 달라지지 않는 것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3번, 다음 모형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중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쓰시오. 단, 각각의 구는 원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분자가 달라졌죠. 네, 그 모형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물질이 되었다는 뜻은 무슨 변화인가요? 네, 화학 변화입니다. 즉, 이 반응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서 물과 산소 기체로 되는 화학 변화입니다. 4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시오. 그리고 반응 물질이 남지 않고 모두 반응했다고 가정했을 때 반응 전 용기 안에 물질을 입자 모형으로 그리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는 우선 글로 표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어져 있어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이래요. 글로 표현한 것을 화학식으로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수소하면 H2입니다. 수소 기체는 공기 중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H2 형태로 존재하고 산소 역시도 O가 아니라 O2라고 했죠. 수증기의 화학식 어떻게 되나요? 네, H2O 물과 같습니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종류와 개수 같다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우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후에는 지금 산소 원자가 하나고요. 반응 전에는 산소 원자가 두 개죠.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두 개로 맞춰줍니다. 자, 수소 원자는 여긴 4개, 여기는 2개니까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화학 반응식 답입니다. 요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이 개수 B가 결국 분자수 B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수증기 분자 2개가 만들어지려면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응 후에 지금 몇 개가 수증기 분자가 만들어졌나요? 4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산소 분자는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수소 분자는 결국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 용기 안에 물질을 입자 모형으로 그리게 되면 네, 요렇게 됩니다. 즉 수소 분자, 조그만 아이들이 수소 분자죠. 수소 분자 하나, 둘, 셋, 넷, 4개고요. 그 다음에 산소 분자 2개, 요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밀폐 용기 안에서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철을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자, 보시면 조건이 뭔가요? 밀폐 용기입니다. 밀폐 용기는 반응 전에 반응물의 총량과 반응 후에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겠죠.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연소 전후에 산소 분자의 수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연소 전후의 산소 분자의 수 어떤가요? 자, 여기는 산소 분자다 하면 산소 기체를 얘기합니다. 산소 기체는 여기에 지금 하나, 둘, 3개고요. 자,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산소 기체 어디로 갔나요? 철과 결합해서 네, 산화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전후의 산소 분자는 감소했네요. 니은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 실험하면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열린 공간이라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철이 결합을 해서 산화철을 이루게 되므로 반응 후가 질량이 더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디귿 반응할 수 있는 철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소 후에 산소가 남는다. 네, 지금 공기 중에 산소 분자가 하나 남았죠. 그 이유는 철의 양이 부족해서가 맞습니다. 철이 충분했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6번 그래프는 마그네슘을 연소시켜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마그네슘 3g을 연소시킬 때 생성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몇 g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글로 표현을 해보세요. 누구랑 누구가 반응한다라고 했나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만든대요. 자,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 마그네슘 1.5g과 산소는 1g이 반응을 하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는 건가요? 네, 3대 2입니다. 1.5g과 1g이므로 0.5로 나누면 3대 2가 남죠. 근데 문제에서 마그네슘 3g을 모두 연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소 몇 g과 결합하나요? 2g과 결합하게 되고요. 그러면 반응 전의 총 질량은 반응 후의 총 질량과 같기 때문에 산화 마그네슘은 5g이 나오겠죠.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5g입니다. 7번 표는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생성할 때의 부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라고 했고요. 자,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우선 실험치를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서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자, 보시면 가에서 자, 일산화탄소 20L와 반응한 산소 기체가 나옵니다. 지금 산소가 처음에는 30L가 있었지만 반응 후에 남은 아이는 20이 남았대요. 그럼 반응에 참여한 산소 기체는 몇 리터일까요? 네, 10L입니다. 그랬을 때 반응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20L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가에서 이렇게 했고요. 선생님이 결국 부피비가 화학 반응식에 뭐와 같다라고 했나요? 네, 개수비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자, 부피비와 계수비는 같습니다. 그럼 부피비가 지금 20리터 대 10리터 대 20이므로 가장 간단한 부피비는 2대 1대 2가 되고 결국 계수비인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기억,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은 일산화탄소 10리터다 라고 했는데 자, 나를 한번 볼까요? 자, 나를 보시면 일산화탄소 50리터와 산소 20리터가 지금 반응을 했는데 누가 남았다라고 했나요? 지금 이산화탄소는 40리터가 나왔고요. 2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남겠네요. 몇 리터가 남을까요? 네, 40리터가 반응을 했으니까 2대1 대 2로 반응을 할 테니까 일산화탄소가 10리터 남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일산화탄소 10리터이다. 맞습니다. 니은은 60리터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다 한번 볼까요? 자, 일산화탄소 60리터와 산소 60리터가 반응을 했대요. 그럼 2대1로 반응을 하니까 산소는 60리터 다 쓰지를 못하고 30리터는 남겠죠. 그럼 60리터와 산소 30리터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몇 리터가 나올까요? 네, 2대1 대2이므로 이산화탄소 60리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라고 했죠. 네,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2대1로 반응을 한다. 맞네요. 자, 7번의 답은 모두 맞습니다. 8번 그림은 질소기체 1리터와 수소기체 3리터가 모두 반응을 하여 암모니아 기체 2리터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피비를 다 주었네요. 질소 1리터, 수소 3리터가 반응을 하면 암모니아 2리터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두 개의 부피만큼만 그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형을 그릴 때는 또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나요?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 같은 기체 부피 속에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에도 보시면 하나의 부피에는 질소 분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도 하나의 부피에 수소 분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러면 암모니아 분자는 한 부피 안에 똑같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하고 2리터를 생성한다라고 했으므로 1대 3대 2니까 네, 2부피로 그리시고 암모니아 분자 하나씩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암모니아 분자는 화학식이 NH3죠. 네, 모형은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9번 물을 적신 나무판 위에 그림과 같이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반응시키면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는다.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에서 열에너지 출입과 주의 온도 변화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물을 적신 나무판 위에 이런 플라스크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붙었다는 뜻은 그 물이 얼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둘을 반응을 해서 물로부터 열을 흡수했다는 뜻이고요. 그럼 물은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서 얼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이 반응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